종근당이요? 근당이는 근데 제가 이 서쪽 방에 종근당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서쪽 방에. 제가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만 원 선 부근 오면은 한번 추매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 자리가 관건인 자리라고. 그 자리가 볼벤 하단과 장기 이평선 자리가 동시에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당이는 15만 원 선 부근에서 추매하고 거기 이탈하면 좀 자르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얘는 사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추세도 좋고 좋다라고 봐요. 근데 아마 근데 종근당 괜찮긴 한데 또 이거 강력하게 말하기는 또 그렇고. 근데 17만 5천 원? 이 정도까지는 사실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 자리? 지금 60일, 얘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몇 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탈한 거라서 이번에는 얘가 제가 이평선은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아래에 있으면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내 편이고요. 위에 있으면 적군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여기 60일선 위에서 놀 때까지만 해도 60일선은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왜냐면 주가보다 아래에 있었으니까. 오면 60일선이 밀어줘요. 너는 아직 내려올 때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 올라가렴. 이렇게 올렸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죠. 그럼 그 순간 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고요. 어제까지는 너의 친구였을지언정 이제부터 난 너의 적이다. 이 말은 얘는 이제 60일선 가면 60일선 오면 얘가 이제 못 올라가게 막아요. 넌 아직 올라오려면은 좀 안 된다고. 너가 나를 이길 순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뭉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근당이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만나게 예를 들어 주가가 60일선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힘있게 돌파한다면 모를까 막 거래량이 막 터져요. 그러면 힘있게 돌파하겠죠. 근데 지금처럼 평이한 거래량 수준으로 60일선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때처럼 그냥 60일선 부근만 가도 그냥 의욕 상실. 아휴 다시 내려가자 그냥.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이 사이 이 초록이와 이 노란색 사이를 계속 지지부진 뭔가 이렇다 할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아닌 이상 계속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마저 깼다. 이거 초록이마저 깼다. 그럼 이제 주가는 초록이도 적이 되고 노랑이도 적이 돼요. 그럼 그때는 뭐 어떻게 해서 장기입병 다른 거 만나러 가겠죠. 일봉상. 그리고 주봉 차트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근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는 뭐 잘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게 오히려 더 종근당한테는 좋아요. 어설프게 그냥 뭐 별 시덥지 않은 거래량 갖고 이렇게 올려가 봐야 어차피 다시 또 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게 좋은 그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이만 이탈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약간 그 종근당 가지고 집 내기에는 좀 그래요. 집 내기 좋은 종목은 목표가가 확실했던 종목. 뭐 어떻게 보면 그때 SY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여기 어차피 갈 건데. 그러면 가기 전에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러다 여기까지 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런 게 집 내기 좋은 거지. 뭐 보락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막 이때 우리 집 많이 냈잖아요. 어차피 보락 전고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차피 목표가가 전고점이 확실하니까 얘는 그냥 사고 팔고 계속하면서 놀면 됐던 거고 이미 전고점을 뚫고 내려온 보락은 2,800원에서 힘있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이 악성 매물대들이 얘를 주가를 찍어 누를 거예요. 60일선까지도. 그래서 보락은 이제는 집 내기에는 좋지 않아요. 그냥 순수 단타. 네, 순수 단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손절가 잡아서 방에다가 남겨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보락을 이번에 팔 때 일부 남겨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팔 때 일부 물량은 항상 남겨두고 일부만 파세요라고 말을 했겠지만 이번에 보락 우리 먹고 나왔던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일부 팔라고 안 했어요. 그냥 여기서 다 팔라고 했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집을 내는 종목에서 이제는 달라지는 게 된 겁니다.
또 망했다 소리 하겠네 이거. 아니 12시는 안 넘겨야지. 헬릭 스미스는 50% 손절했는데 헬릭 스미스는 그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헬릭 스미스는 사실 그래요. 일단 여기 갭자리 메꿨다. 그래. 여기도 갭자리 있다. 여기도 있고 많아요. 근데 정이 안 가요. 헬릭 스미스가 임상 3상에 대한 거 실패했다라는 그 뉴스 가지고 요렇게 작살이 난 종목이거든요. 다음날 하한가, 다음날 또 하한가, 이렇게 박살. 그럼 얘는 와 여기는 13만원에 갭 있으니까 이거 사야지, 이럴 종목이 아니라고요. 그냥 무서워요. 그냥 사면은 그래 그 갭자리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 게다가 심지어 뒤에 거래량들도 이때 물린 얘들 탈출시켜 주려면은 적어도 못해도 한 6만원 정도 선까지는, 한 5만원 6만원까지는 반등을 줄 것 같긴 한데 얘들한테 희망 주려면 그럼 들어가 볼까 하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놓고 막 불안한 그런 느낌? 이게 저는 말했지만 사놓고 불안할 것 같으면 안 산다고요. 근데 그니까 그렇습니다. 가긴 갈 것 같은데 한 5만원 내지 5만원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마음이 안 가요.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 사놓고 내 머리카락을 하루에 5개씩은 최소한 더 빠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랄까? 그러면 안 사는 거죠. 그리고 가면은 아쉬워하면 돼요. 아깝다. 자, 유증으로 인한 갭 있잖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니 그거예요. 나름의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는 꼭 차트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슈도 봐야 되고 현재 시장 상황도 봐야 돼요. 그리고 유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KM제약 볼까요? 자, KM제약 아니 얘 왜 이렇게 올랐지? 이거 유증갭인데? 자, 유증을 받으려면 오늘도 제가 두중 가지고 방에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두산중공업 가지고 유증을 받는다. 현재가가 3,000원인데 유증가가 2,950원이에요. 그럼 유증 받을 사람 없다니까요. 그럼 유증은 실패해요.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회사가 돈이 없어요. 돈을 바짝 땡겨야 돼. 우리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찍어서 팔자. 그래서 유증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연히 유증한다고 결정했으니 아니 이놈의 회사가 돈 없어갖고 지금 유증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개파락이 나와요. 이거는 회사의 재무적인 문제에 대한 시장에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갭이 떨어진다고 해도 단순히 투심으로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죠. 진짜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유증갭은 메꾸는데 좀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유증갭을 메꾸는 경우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유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때 그 회사가 그러면 현재 주가가 3,000원인데 유증이 예를 들어 2,950원에 한다면 사람들이 유증 안 받고 유증 실패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유증 받게 하려면 매력적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KM제약이 유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유증가액이 2,950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 얼마죠? 3,500원, 3,600원, 3,700원입니다, 여러분. 3,700원짜리 주식을 2,900원, 2,950원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유증 받으실래요?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받겠죠. 그럼 얼마야? 내가 2,950원 유증 받아서 팔기만 해도 와 거의 한 30% 넘게 수익인데? 유증 받아야겠다. 그럼 유증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M제약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손소독제 어쩌대 실적이 어쩌네 이게 아니라 그냥 얘가 이제 유증 공시를 뜨고 떨어졌는데 유증 가격까지도 확 밀려가지고 유증 가격도 바꿨어요. 더 아래로. 유증 가액을 자꾸 밑으로 바꾸게 되면 얘 유증 결국 실패해요. 그럼 이번에는 유증 가액을 정정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간다라고 해서 청약일이 12월 3일일 겁니다. 그럼 12월 3일 전에 KM 제약 주주들이 유증을 받게 엄청 이 종목이 매력적이고 너 유증 받으면 대박나 이런 느낌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럼 12월 3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11월 19일이죠. 그럼 12월 3일 전까지 얘가 주가가 이렇게 개 박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아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던가 아니면 이 갭자리까지 메꾸고 뭐 한 60일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차트로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시라던가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죠. 차트도 지금 뭐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또 잠깐 봤는데 토끼간을 용왕님께 맡긴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증하는 종목들도 잘 공략하면 재밌는 경우도 나와요. 이 회사가 유증 성공하고 싶으면 적어도 유증가보다 20-30%는 주가를 위로 올려놔야 사람들이 유증을 받을 테니까. 근데 유증 받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관심 없어요. 만약에 KM잭이 이번에 이거 갭자리 메꾸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KM잭을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이제 유증까지 해가지고 유증 물량까지 들어왔는데 아래 갭자리까지 있다? 그럼 이 유증 물량 들어오고 사람들 매도세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아래 갭자리도 결국은 갈 거예요. 대신에 그 전까지 유증 청약일인 12월 3일 전까지는 놀만한 종목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증 받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은 적금형으로 모아가야겠다. KM제약을 천천히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얘는 여차하면 손절해야 된다라는 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이 되는 겁니다. 뭐 손절가는 뭐 60일, 120일 선 있는 이 정도? 근데 손절가가 좀 크다. 좀 크긴 한데 한 4-5% 가까이가 손절가긴 한데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KM제약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손절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